오늘 이제 음식물에 관한 권면은 이제 오늘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 되도록이면 정제식품을 좀 금하고 동물성 음식을 금하고 건강한 음식을 활용하라. 매일의 식탁에 포함되어야 될 음식은 과일, 야채, 콩, 통곡류, 견과류. 견과류는 약간, 그러니까 아몬드 한 10개 내외. 그래서 우리가 견과류가 좋은지는 알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섭취하면, 그래서 견과류는 좀 딱딱한 것에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대신 이제 야채나 채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어주도록. 생각보다 이렇게 저도 보니까 야채나 채소를 많이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히 야채나 채소를 신경 써서 많이 먹었을 때 화장실에 간다든지 하면 확실히 편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한 방법은 침이 음식과 완전히 섞이도록 천천히 먹고 잘 씹어야 된다. 식사할 때 물이 많은 음식을 삼간다. 좀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침이 잘 안 나와서 그런지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좀 국물을 좀 드시거나 물을 좀 드시거나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될수록 건강한 분들은 좀 위액이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이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1년에 2차례씩 건강세미나 워크숍 할 때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것은 다 집사님 물병을 가지고 다니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실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듣고 또 이렇게 또 듣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루에 2끼를 먹는 것이 3끼를 먹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특별히 이제 심하게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뭐 3끼뿐만 아니라 간혹 4끼도 먹어야 되겠지만, 보통 이렇게 요즘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실내에 많이 앉아서 생활하고 이런 분들은 좀 이식이 삼식보다 효과적이다. 또 저녁은 간단하게 과일과 토스트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소화에 굉장히 좋다. 단순성과 다양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끼니를 좀 단순하게 몇 가지만, 그냥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대신 다양하게, 그러니까 한 20가지를 한 번에 먹지 말고 예를 들면 한 7가지씩 나눠서, 이렇게 아침에 7가지, 점심에 7가지, 저녁에 뭐 한 5가지 이런 식으로, 아침에 8가지, 점심에 7가지, 저녁에는 뭐 5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하면서도 또 다양하게 그렇게 골고루 할 것을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천연적으로 함유된 염분으로도 충분하며 약초, 양념류, 다시마, 마늘, 양파 등으로 맛을 낸다. 예전에 이제 보면은 그런 실험도 했어요. 이렇게 전지에 불을 들어오게 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토마토나 이런 데도 이렇게 꽂으면은 불이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염분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혈액에도 이렇게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 꽂으면 불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연 자체에도 염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짜게 먹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씻고 조리하는 중에 필수 무기질이나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라. 식이요법의 유의사항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해 보면요. 규칙적인 식사, 그 다음에 식사와 식사 사이는 되도록 5시간 간격을 유지하라. 아침과 점심은 잘 먹고 저녁은 간단하게 혹은 건너뛰거나, 또 간식을 하지 않으며 식간에는 과일이나 즙도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을 금하며 식사 40분 전, 식후 2시간 후에 식간의 물을 자유롭게 마셔준다. 자극성 음식이나 음료를 금한다. 정제식품을 피한다. 고단백, 고지방 식품을 피하고 단순한 식사를 유지하고 나쁜 식사 습관, 늦은 저녁 식사, 불규칙한 식사, 잘 씹지 않고 급히 많이 먹는 것, 식사와 함께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칼로리 공백 식품이라는 것은 정제식품들을 말합니다. 식품의 가공 과정에서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상실된 것으로 흰쌀, 흰밀가루를 사용한 각종 가공식품, 설탕이나 설탕 제품 등 도정 과정에서 쌀이나 밀에서 중요한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깎아버리죠. 그래서 그걸 누구를 줍니까? 가축. 그러니까 좋은 것은 누가 먹어요? 가축이 먹고. 우리는 입맛에는 좋지만 영양학적으로 볼 때는 칼로리가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참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정제된 흰 밀가루에 영양 손실이 있다. 무려 28%의 양적 손실이 있다. 통밀에 100%의 영양이 있다면 흰 밀가루에는 72%, 28%가 깎여져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칼슘이 또 빠져나가는데, 칼슘은 신경작용, 심장활동, 골격 형성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이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과 뼈의 필수 요소고, 철분은 양호한 혈액을 유지하고 산소 운반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84% 밖에,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죠. 비타민 B1은 혈당의 적절한 사용 조절과 신경계에 안정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이런 무기질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죠. 설탕의 경우에는 99.5%가 당질이고 0.4%의 단백질이 있어서 39g의 칼로리를 낼 수 있으나 인체 내에서 에너지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하나도 없다. 당질을 아무리 섭취해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B1이 없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포도당의 산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며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에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1인당 1일 설탕 사용량이 1822년에 2티스푼으로 2개였는데 70년에 11티스푼으로 늘었고 1905년에 22티스푼이 되고 1970년 32티스푼, 지금은 얼마나 많이 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설탕을 넣어서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료나 이런 여러 가지 식품 중에 설탕의 함유량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지나치게 설탕을 많이 먹었을 때 유의한 점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굴리지 않고 주유만 계속하게 되면 연료가 흘러 넘치고 엔진이 막히게 됩니다. 운동은 하지 않고 정제식품을 과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문제가 발생하는데, 흰 설탕이나 과잉 당질의 해로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체중이 초과되고 비만증을 가져온다. 그래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 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죠. 예전에 못 먹을 때는 어때요? 잘 먹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못 사는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기 위해서 또 돈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인체 내에 비타민 B1이 고갈된다. 구강 내에 비정상적인 배양산을 공급하여 광물질을 소실시키므로 충치가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충치가 굉장히 많죠. 면역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하루에 설탕 섭취량과 백혈구의 식균,
백혈구가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균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 능력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설탕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을 때 백혈구가 14마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6티스푼의 설탕을 섭취하면 하루에 10마리로 줄어들고 12티스푼이 되면 6마리로 줄어들고 18티스푼이 되면 2마리로 줄어들고 24티스푼 이상이 되면 균을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의 증가로 동맥경화증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한다. 잉여 당질은 바뀌어서 혈중 지질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혈액이 막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이 좁아져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죠. 매일 설탕을 110g을 섭취하는 사람은 60g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심장마비의 위험이 5배나 더 높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도 갑자기 30, 40대 그런 젊은이들도 어때요? 밤새 그냥 잠자는 중에 아침에 심장이 마비돼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설탕의 섭취 있고, 이 각설탕 하나가 한 3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칼로리 공백 식품 문제로 많이 먹어도 인체 내에서 에너지 대사가 장애를 받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잉여 당질이 소변으로 배설되게 된다. 당뇨병이 생기죠. 위에 설탕이 10g 이상 함유하면 농축당이 되어 위 점막에 자극을 준다. 식이성 섬유가 부족하여 변비를 일으킨다. 오늘날 많은 질병의 원인이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 섬유질을 깎아낸 정제된 식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양은 풍성한데 뭐가 없어요? 우리의 노폐물을 빼낼 수 있는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죠. 설탕이 이게 이제 각설탕으로 딸기 우유에 8.4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캔커피에는 9.2개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 각설탕 하나에 3g이니까 9개면 27g이죠. 에너지 음료에는 13.6개, 콜라에는 무려 17.3개. 콜라에 제일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 요즘요, 부자들이 설탕을 많이 먹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설탕을 많이 먹겠습니까? 오히려 부자들은 유기농에다가 아주 건강에 좋은 거, 오히려 정말 제대로 채식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선진국이나 부자들이 설탕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옛날처럼 담배처럼 이 설탕을 어디다 팔아 넘기냐면 가난한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막 설탕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국내에서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고 소비해가지고 당뇨, 설탕병, 그 다음에 천식, 그래가지고 막 다리를 수술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아공에서 2018년 4월에 설탕세를 도입했어요. 여러분, 설탕세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너무나 설탕을 많이 먹으니까 이 음료라든지 이 제품 속에 설탕이 1g당 2.29센트의 그 설탕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가격을 높여갖고 좀 설탕을 좀 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콜라 한 캔에 이 세금이 72원, 설탕 세금이 71원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담배 때문에 여러 가지 폐암이라든지 질병이 많이 발생하니까 막 담배값을 막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흡연을 줄이려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 설탕세가.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설탕세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도 만약에 이제 설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아마 설탕세가 도입될 것입니다. 식생활 개선을 위한 주안점,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라, 칼로리 공백식품을 제거하라. 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칼로리 공백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더불어서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겹치면 심각한 성인병 문제를 일으킨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의 공통점은 섬유질이 없는 식품이라는 것이다.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칼로리 공백식품은 뭐가 없어요? 섬유질이 없어요. 섬유질이 없어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식생활과 음식물에 보내는 권면에 나와 있는 식생활 지침을 좀 요약해서 소개합니다. 음식의 종류는 곡식, 과일, 채소, 견과류 중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식품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 식물의 선택은 되도록이면 계절 식물, 계절. 그래서 요즘은 뭐 막 냉장고가 발달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관을 저장을 잘하니까 막 겨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계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식품이나 과일들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점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계절에 나는 그 계절 음식을 먹어라. 그 다음에 풍토와 기후, 그 지역에 나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나는, 그래서 로컬 푸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로컬 푸드는 그 지역에 농사진 것들을 그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계절 식품, 그 지역의 풍토와 기후와 직업에 맞는 음식을 택하라. 조리는 영양가가 있고 맛있게, 단순하게, 다양하게, 그 다음에 야채와 과일은 신선한 그대로, 빵은 잘 구워서, 그 다음에 미음보다는 단단한 음식으로, 예를 뭐 이가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 소화에 문제가 있으면 죽을 먹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물이 많이 섞이지 않도록 발효식품을 피하고 우유와 설탕을 함께 사용하지 말고 설탕을 줄이고 건전한 상식을 활용하라. 식사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와 혼합식을 피하고 천천히 잘 씹고 적게 먹고 즐겁고 여유 있게, 식사 전후에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과식을 금하고 간식을 삼가고 식후에 바른 자세로 가벼운 산책을 하고 식사와 식사 사이는 5시간을 유지하고 아침 식사를 가장 영양가 있게 하고 이 식이 삼식보다 더 좋으며 과일과 야채를 같은 끼니에 먹지 말고 식욕을 따라 먹지 말고 원칙을 따라 먹으라. 그래서 우리가 입맛으로 먹지 말고 머리로 먹으라,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식욕을 따라 먹지 말고 원칙을 따라 먹으라. 소금을 많이 먹지 말고 위장 작은 음식을 피하라. 너무 뜨겁고 차갑고 잘못된 배합 조미료, 그 다음에 극단을 피하라. 너무 영양가 없는 김치만 넣고 먹는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채식을 한다고 하면서 어때요?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들 이런 걸 통해서 콩이라든지 영양을 고르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고기만 안 먹을 뿐이지 너무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 고행, 막 몸을 혹사시키고 막 고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세속적인 방정, 아무거나 막 가리지 않고 그냥 절제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것 피하라. 극단을 피하라. 옷이나 가구의 비용은 줄여도 음식의 비용은 줄이지 말라. 식탁에서 남은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 건강한 닭에서 난 계란을 구입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유정란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계란을 이렇게 사서 공급하고 있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기와 차와 커피를 끊으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유와 계란의 사용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생선도 수질 오염으로 먹기에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근해에서 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오염물질을 먹고 큰 바다로 나가서 거기서 잡힐 수도 있고, 작은 고기들이 큰 바다로 가서 먹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중금속이 축적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건강개혁을 비웃고 다른 이들은 극단으로 흐른다. 둘 다 하나님의 건강기별을 무시하는 것이다. 건강개혁을 비웃어도 안 되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음식물의 개선은 점진적인 것이 되게 하라. 예를 들어서 나는 100% 할 수 있어도 또 가족들이 못 따라오면 어때요? 거기도 또 고려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라. 사단은 날이 갈수록 방탕한 식욕을 더 강하게 유혹한다. 건강개혁 사업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감소시키고, 이 건강 기별을 모르고 건강 개혁을 몰라서 얼마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서 그들의 고통을 감소시켜주고 우리 교회를 정화시키고,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깨끗한 음식을 먹고 깨끗한 정신으로 성령과 깊이 교통하고 정말 민감한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건강개혁의 목적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그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운동에 대해서 좀 제 이제 건강원리 책에는 음식물에 관한 권면은 굉장히 많은데 운동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 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서, 특별히 예전에는 이제 그 운동이 단순하게 걷는 것만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 이 근육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첨가하고 강조해서 운동에 관한 권면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